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썰 방송에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이종훈 위원님과 함께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다시 일요일은 저 위치로 돌아와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요일날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부산 경마장 소식을 잠깐 좀 전해드리자면은 지금 미르코 기수가 지금 와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르코 기수가 생각보다 한국에 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환경이나 뭐 말 타는 기승에 있어서도 그렇고 음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음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미르코 기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르코 기수가 조만간에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돌아갈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좀 마사회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율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미르코 기수가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부산에서도 이제 앞으로 프리기수 활동을 할 것이다. 서울처럼 지금 현재 안에서는 프리기수의 활동 시기와 프리기수의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계약 기수들에 대한 기승 횟수에 대한 투수 제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율이 된다라면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부산에서도 이제 프리기수를 활동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일요일 준비한 제 승부처는 1경주는 현장 승부처로 현장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승부처를 잡았고요. 다음 3경주와 5경주 일요일은 1경주 현장 승부처 3경주와 5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1경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주 현장 추천 경주로서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뭐 1번 이시대 영광, 5번 큰자유, 7번 미스캔버라, 11번 시티세븐, 뭐 한 마리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8번 영광의 포리, 뭐 이 정도 여러 마리 한 5마리, 6마리 정도 마필들이 보이는데 역시 이 중에서도 조금 안 좋게 나온 마필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말을 놓고서 현장에서 제가 조금만 뭐 큰 그거는 아니고요. 뭐 거의 확인은 됐는데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그 부분만 하나만 확인을 하고서 들어가는 경주로서 제가 현장 추천 경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마필들이 있는데 우선 11번 마 시티세븐을 한 마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세븐 같은 경우 지난 데뷔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죠. 진경기수가 빠르게 선행을 이끌어가면서 단거리 1000m 경주의 특성답게 선행에서 그냥 직선에서도 뭐 여지없이 뒤돌아볼 것도 없다 이렇게 라스트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분전이긴 하지만은 이 CT7의 상승세는 무시를 할 수 없겠다. 게다가 최시대 기수죠. 진경기수를 기승시키지 않고 최시대 기수를 태웠다 라는 부분이 저는 한편으로 좀 의문을 갖고 이제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경기수도 얼마 안 된 신인 기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노장이죠. 예, 최시대 기수도 이제 지금 부산에서 어느 정도 중견급 이상의 이제 연수와 이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을 수 있는 최시대 기수를 태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티7은 꼭 한번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입니다. 1400m 국내선 5등급 12마리가 나와있고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 같은 경우는 5번마 세기강자 여기서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세기강자가 지난번에 홀랜드 기수가 2등을 했는데 물론 이제 파이브폴드라는 강한 마필이 있어서 착차가 좀 났죠. 4마신 정도가 났는데 이날 2주죠. 2주에 홀랜드 기수가 상당히 참 인기말을 많이 타고서 뿌려먹었다 그러죠. 많이 못 들어왔어요 일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 홀랜드 기수가 그 주에 있어서 컨디션 난조를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랜드 기수가 난조를 보였다. 그런데 기수가 다시 바뀌었다. 또 조성건 기수라면은 역시 능력이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만큼 세기강자는 꼭 한번 확신을 갖고서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마필로는 보이는 마필들이
뭐 7번 초동 스카이, 뭐 9번 시크릿 마린, 8번 드림 질주, 뭐 여러 가지 마필들이 있는데, 우선 초동 스카이 같은 경우는 마필이 지난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서승훈 기수가 타고서 우승을 이끌어냈는데, 마필이 조금 질병이 생겼어요. 다리 부분에 뭐 골마겸, 뭐 파행, 뭐 답창이라고 그러죠. 답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필의 발굽 안에, 이 굽 안에 이 제저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마필이 운동을 하다가 뭐 이물질, 돌이나 다른 뭐 날카로운 부분, 이런 거를 잘못해서 밟았을 때 이 안에가 이제 상처가 생기는 거죠. 뭐 타박상이나 염증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면은 마필이 이제 달릴 때, 주행할 때, 다리를 내딛게 됐을 때 통증이 굉장히 아픕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사람도 발바닥에 뭐 신발 안에 뭐 돌멩이가 들어갔다든지 뭐 가시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 걷거나 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런 답창 때문에 주기가 다소 좀 길어졌는데, 이 답착이란 부분은 크게 진짜 뭐 관통이나 뭐 심각할 정도로 큰 상처가 아닌 이상은 금방 치료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초동 스카이가 다소 좀 주기가 길어졌지만은 현장에서 뭐 체중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동 스카이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9번 시크릿 마리는 조금 복병마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크릿 마린이 지난 12월 31일 날 홀랜드 기세가 타고서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이끌어냈는데, 역시 그 이후에 좀 솔직히 이제 많이 이제 졸전이죠. 거의 뭐 바닥을 쓸고 있는데, 이 마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울줄리 조교사가 관리 능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하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라면은 분명히 말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좀 이성재 기수가 얼마 전에 이제 30조로 이제 마방 이동을 하였죠. 그러면서 또 이성재 기수도 좋은 말을 타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성재 기수가 이제 조성공 기수는 전면으로 내세우는 이제 30조의 승부 기수고, 이성재 기수는 이제 서브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수로서 이 시크릿 마린의 활약이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병마로 한번 시크릿 마린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12마리 경주가 되겠고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특이한 마필들이 있죠. 국내산 경주인데 외산마가 들어왔습니다. 뭐 1번마 일루시나 2번마 바람의 흔적, 다음 5번마 원더풀 캡틴, 뭐 11번마 킴파슬리, 이런 마필들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국산마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산마들이 떨어질 경우에는 레이스에 나오지를 못해요.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마사회에서 그 대안으로 떨어진 마필에 한해서 떨어지고 나면은 국산마 경주에 동등급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외산마가 국산마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들은 4번마 CF스타, CF스타가 있죠. 이 마리오스 기수인데, 마리오스 기수는 제가 평일에 텍스트글이나 이제 음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선행마를 굉장히 잘 타는 기수예요. 선행마를 이제 힘 조절, 페이스 안배를 굉장히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선행마를 탔으면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될 이제 그런 기수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추임마를 탔습니다. 추임마를 탔기 때문에 이 마리오스 기수가 이 CF스타라는 마필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유심히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물론 CF스타도 능력 있는 마필로서 이 마필이 라스트의 끝걸음이 좀 끈질기다, 예, 지구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00에서라면 좀 더 긴 거리죠. 지난번 1300m보다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이 CF스타의 막판 뚝심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10번마 인디언 킹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거리를 줄였습니다. 두 번에 1600
거리 경험을 마치고서 이번에 거리를 줄였는데 하만식 기수죠. 이번에 이제 조인권 기수가 타다가 하만식 기수로 바뀌었는데 하만식 기수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산에 내려와서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부산에서 배울 거를 배우고 이제 가겠다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 표명한 상태였는데 솔직히 너무 배우는데 치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봐요. 어느 정도 좀 열심히 인기마에 기승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레이스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서울에서 워낙에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수로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저는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도 인디언 킹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만큼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12마리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약간의 좀 혼전 가능성이 있는 경주로서 여러가지 마필들이 있는데 우선 3번 델마의 기적, 4번 프리케어, 7번 에이스파워, 11번 마 스위트 명은, 12번 마 그레이트 킹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로서 우선 이번 경주는 역시 4등급인데 거리가 대폭 늘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봐줘야 되겠고요. 우선 프리케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우승을 하고 중간에 12월 31일날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2월 10일날 바로 회복을 하면서 성공을 했죠. 우승을 했고 그리고서 지금 승문전에서 혼합 4등급의 1600을 선택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연명 기수와 마방의 선택에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프리케어 역시 이 마필이 새벽훈련 때는 조금 좀 들뛴다. 생각보다 경주하고 약간 좀 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로서 새벽 훈련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마필이다. 당일 컨디션을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마필로서 4번 프리케어의 거리 경험, 첫 거리 경험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다음 3번 마 델마의 기적. 이 마필도 지난번에 1600에서 입상을 성공을 했는데 저도 이 마필을 새벽 훈련 때부터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마필을 보니까는 오히려 이 마필은 좀 더 긴 거리가 낫다. 제가 봐도 그렇고 마방에서도 아마 그런 판단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1300, 1200 이런 거리보다는 1600, 나중에 나가서는 1800이나 그 이상의 경주까지도 할 수 있는 마필로서 긴 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마필은. 그래서 이 델마의 기적과 프리케어는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마 에이스 파워가 있는데 에이스 파워도 이 상승세가 상당히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래도 거리가 늘어난 측면에서는 3번 델마의 기적과 4번 프리케어보다는 조금 한 수 아래의 마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에서는 3번 델마의 기적과 프리케어 이 마필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 4경주에서는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좀 더 거리 적응력을 살릴 수 있는 마필, 거리에 적합한 마필을 놓고서 한번 이번 4경주는 한번 붙어보는 경기로 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12마리의 접전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확실히 저는 이제 충마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충마에 대한 확신은 제가 이제 복기도 복기지만은 이 마필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현장 관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제가 직접 말을 타본 기수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장에서 이 바뀌는 부분들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그 새벽 훈련과 현장 예시장 상태를 보는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5경주에서 역시 답을 새벽 훈련에서 찾았고요. 빠질 수 없는 충마를 넣고서 강하게 붙여보는
이 충마를 놓고서 최대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뭐 구멍이 12마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은 뭐 구멍이 너무 많으면은 또 한수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충마를 놓고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경기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압축을 해서 솔직히 배당이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배당보다는 적중에 초점을 두고서 압축을 하는 경기로서 부산 5경주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현장 예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적중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6경주입니다. 호나 3등급 1800m 9마리가 나왔습니다. 조금 다소 단촐한 편성이긴 한데 지난번에 강착을 당했죠. 뿌듯 매치 파워를 약간 밀치면서 강착을 당했는데 역시 또 다시 진경기수군요. 마방에서 이번에는 조금 조성공 기수나 뭐 이렇게 이런 강한 기수로 한번 승부를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마방에서 이제 다시 진경기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진경기수가 물론 실수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진경기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울줄리 조교사의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또 이 말을 놓고서 보면은 이제 8마리밖에 안 남죠. 8마리밖에 안 남기 때문에 뭐 여러 말들이 있죠. 뭐 4번 글로리 알파, 5번 자이언트 홀드, 6번 더비 에이스, 뭐 더보 7번 5매, 뭐 안쪽에 있는 3번 킹더 그레이, 이렇게 뭐 여러 말들이 마필이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는 두수가 작으니까 조금 마지막 경주인 만큼 역시 압축을 해서 적중을 하는 경기로서 한 세 마리 정도에서 한번 끝내는 마무리하는 경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뿌듯은 머리입니다. 축으로 놓고서 지난번에 경주를 본다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마필이죠. 뿌듯을 축을 세워놓고서 3마리 3두 압축 구도라는 경기로서 부산의 6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요일은 다소 경주수가 부산에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분량이 작지만은 제가 텍스트 예상평이나 현장 예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 좋은 내용, 그 다음에 적중과 배당으로 보답해드리는 그런 하루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상평을 올릴 예정인데 예상평에서도 더불어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더불어서 올리도록 하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